반갑습니다. 5월 30일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무역 전쟁 격화되는 불안에 주식 팔고 채권 사는 현상이 이어져서요. 장기채 중심으로 수익률 폭락하고 그래서 채권 가격은 급등하고요. 3M 10이어 수익률 역전 더 심화되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이게 리세션 신호인지 다시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2.25에서 2.5% 이런데 10년물 T노트 수익률이 2.24%입니다. 3월물 T빌 2.35%. 그래서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기준금리 한 0.5bp 바로 인하해야 한다는 트럼프 말이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연구하니 미국 경제 전체를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면 고용시장 너무너무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위험 거의 없고요. 오늘까지 지표를 봐도 소비 지출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 6월경에 기준금리 한번 인하하고 또 가을 또 한 번 더 인하해버리면 이거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은데 말이죠. 좀 오히려 얘기 한번 여전히 주목해 보겠습니다. 리세션 신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이터가 지난 2주간에 월가의 전략가들을 5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미디안 포캐스트 값이 연말 S&P 500 지수 2925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된 거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3개를 꼽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등이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되는 것, 두 번째 리스크가 worse than expected US slowdown, 즉 2분기에 미국 GDP 약간 슬로다운 되는 걸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것,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slower earning growth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arning 성장하는 게 좀 느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것 이런 거죠. earning에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1분기 우리 시작할 때는 2% earning 2%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예상치였는데 다 까고 보니까 1.5% 증가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는 텍스 컷 때문에 기업들 earning이 24% 이게 폭증을 했는데 원래는 연간 기준으로 대략 한 3% 정도 earning 증가하는 거를 그런 것이 현재 시장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환율 보면은요. 유안 환율보다도 원 환율이 지금 더 오르는 현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약간 그런데 어쨌든 당국이 개입을 해도 말이죠. 개입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데 5월 말 곧 내일이잖아요. 내일 오늘 30일이고 내일까지 한국의 주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고요. 이게 만약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면은 바로 1200 뚫릴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미국의 오일 공급 증가하고 재고 누적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주목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오일의 공급 능력 엄청납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일평균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00만 배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 이상입니다, 이거. 미 완공 유정 대기하는 것만 200만 배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제재 계속되고 있고요. 리비아 사태도 지금 발등도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공급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내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72로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과거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100 넘었던 기록이요. 이거 기업 경기 실사 100이 기준선입니다. 100이 넘었던 기록이 2010년 아마 가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무역수지 흑자 크게 늘었고요. 산업 생산도 연율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FDI, 외국인 직접 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증가세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라는 거는요, 미국 전역에 한 9,000여 개 대형 소매
그 매장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샘플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동일 매장 전년 비교해서 그 소매 판매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실천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게 증가했다는 내용이고, 그쪽 그 미국의 그 소비 관련 지표는 매우 강합니다.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재밌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반사 이익으로 GDP가 최소 0.1%포인트 올랐다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베트남은 더 큰 반사 이익을 보리라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반사 이익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계속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중공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동남아다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공이 드디어 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말 폭탄을 넘어서 말 미사일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중공을 뽀개겠다면 이런 거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야죠. 살살 웃고 있는 걸 쭉 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대들어야 펼 수가 있죠. Don't say we didn't warn you. 섬뜩한 말입니다. Don't say we didn't warn you. 우리가 경고했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중공이 하는 말인데요. 미국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1962년 인도와 국경 전쟁을 앞두고 그 다음에 1979년 차이나 베트남 전쟁을 앞두고 인민일보에 이 똑같은 표현이 실렸다고 합니다. 신나죠? Don't say we didn't warn you. 분명히 경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싸움하기 전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터리 협박 카드를 살랑살랑 이제 흔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한번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지금 현재 히터리 재고 수준, 그 다음에 중공 이외 지역에서 조달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조달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리사이클링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뭐 수원 정구, 그다음 형광등 이런 걸 리사이클 재활용해서 여기서 히토리오 이제 그 사용 추출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지금 그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갖추려고 호주에 있는 가장 큰 히토리 업체하고 지금 MOU 체결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미국도 계산을 하고 있을 테고요. 중공도 어느 정도 계산을 마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카드를 흔들어 새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계산이 다 끝나면 대응이 나오겠죠. 제가 요 영상을 준비하기 직전에 나온 그 뉴스는 미 국방부에서 미 의회에다가 이 히토리 관련 리포트를 냈다는 거기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토리 카드의 그 본질은요,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설사 중공이 히토리 카드로 미국에 타격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요. 이 카드 자체로는 절대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겠죠. 그러면 그 단기간에 미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그 단기간에 미국을 굴복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공격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수습한 이후에 미국은 엄청난 반격을 할 겁니다. 이걸 중공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이 아주 신납니다. 결국은요, 이 히토리 카드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중공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히토리 생산 기지가 여러 나라로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공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과 호주의 히토리 업체 주가 10%대 폭등했다는 소식이 어제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히토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여러 군데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화웨이 소송권을 한번 재밌게 저는 봤는데요. 화웨이를 제재한 근거가 된 게 트럼프의 행정명령인데 이 행정명령의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군함법 IEEPA 이겁니다. 이것은요 미국 헌법이
이 법에다가 이런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 권한의 내용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일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거는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했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인했고요. 이 명령의 위임을 받아서 상무부 장관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웨이가 공격한 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 법규 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반한다고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법 체계상으로는 일종의 위헌법률 심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행정명령 그 자체를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과정에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공개될지 이게 이제 관심이 가죠. 신나게 구경하겠습니다. 환율 보고서 또 미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고요. 모니터링 리스트에 9개국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공, 일본, 독일, 베트남이 들어갔고요. 이태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렇습니다. 이란은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간부는요, 미국과 전쟁 준비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러고요. 대통령은요, 미국한테 대화하고 싶으면 제재부터 치우라 이럽니다. 하나만 한 소리죠. 그 다음에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란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란이 저런 많은 말에는 관심이 없고요. 아베가 이란 간다는데 아베 호주머니에 들어있을 그 트럼프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스페셜 카운슬러 로버트 뮬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한다고 22개월간 특검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무려 22개월, 한두 달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확인된 게 딱 3개인 것 같습니다. 1.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 2016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러시아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말입니다. 예. 사실 확인 두 번째는 트럼프 캠프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확인 못했다. 이랬습니다. 증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가 공모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민주당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사실 확인 3. 러시아 스캔들 후에 트럼프의 일련의 행동들이 사법 방해죄 해당 여부는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와, 뮬러 이거 진짜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거? 아니, 결론을 안 내리면 어떻게 증거 있으면 기소를 하든가 증거 없으면 사실 확인 없다, 사실 확인 2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캠프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확인 못했다. 결국 증거 없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실은 확인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칼을 시퍼렇게 지금 갈아놓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시작된 배경을 지금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즉 뭐냐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사실을 조작을 해서 탄핵하겠다고 지도한 것, 이거 반역죄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초통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진행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재선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화당 집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갈아놓은 칼을 언제 휘두르는지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마 민주당 초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뮬러는 트럼프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칼은 분명히 트럼프를 겨누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에 아무리 파도 연루되는 게 없으니까 사법 방해죄로 걸어버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냥 칼을 갈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이 처음에는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특검 활동 후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트럼프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관심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그로부터 그냥 뭐 한 15개월 이상을 지루하게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뮬러 저 인간 저거 사건 만드나 싶을 정도로 의심했습니다. 뮬러. 나중에 사법 방해로 엮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론은요. 사실을 철저히 조사를 했지 사실을 조금 더 조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뮬러는. 그러니까 사실대로 발표를 하는 것 이것이 검찰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네, 마귀 새끼들은 사실과 달리 발표합니다. 사기, 조작, 선동질 하는 것들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네. 수사라는 게요. 범죄되는 사실을 확인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 여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누가 봐도 범죄자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 범죄 사실을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수사죠. 증거로 말을 해야지 말이죠. 수사 브리핑 한답시고 슬쩍슬쩍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짓 하는 머슴새끼 검사 버러지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박살 내라는 겁니다. 그게 피의사실 공표죄의 명령입니다. 바퀴벌레 밟아 뭉개버리듯이 박살을 내버려야 주인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머슴 새끼들이 장난질 못하게. 박영수, 윤석열 이 머슴들이 어땠습니까? 댓글로 조작된 가짜뉴스에 특검팀들도 오염되었던 거 아닌지 지금 의심이 매우 많이 갑니다. 저는. 이것들이 밝혔다는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범죄 사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조작한 거 아닌지 의심되지 않으세요? 수사 브리핑 한답시고 댓글 조작된 가짜뉴스 유포시킨 거 아닌지 의심되지 않으세요?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 특검 언제 할 건지 안 하고 뭉개일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같습니다. 네. 노무현 탄핵 사건은요, 법률 위반한 거는 맞지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안 했습니다. 결국 퇴임 후에 그 재임 당시에 뇌물 받은 것이 까발려지려 하니까 투신 자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뇌물 의심되는 그 돈은 환수되지도 않고요. 무슨 뭐 노무현 재단인가 만들어 갖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그 돈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를 탄핵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 혹시 박근혜가 싫다고 탄핵해버린 건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싫다고 탄핵해버렸다면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부사는 반역질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라는 이 주권자들 개 돼지보다 못한 것들 아닙니까? 재밌는 뉴스 또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요 비건식 버거를 출시하는 모양입니다. 이 비건식은 완전 채식주의거든요.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뭐 우유, 계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제가 한 5년째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이 실천적 경험을 비건식 영상 3개로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분명히 이제 유용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저는 맥도날드나 뭐 맥도날드 버거나 코카콜라 이런 거 그냥 줘도 안 먹거든요. 근데 비건식 버거 나오면 돈하고 바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